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이제 그 저희가 텍스트랙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그 넵튠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직장 생활하면서 주고받는 그 명함을 가지고 명함을 그러니까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 명함을 이제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함들 사이에서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같은 거를 이제 그래프DB를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이제 그냥 시스템 자체만 설명을 하면 좀 재미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가상의 옥템버라고 하는 이 회사를 생각을 하고, 그 회사가 이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켰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배워가실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런 가상의 고객이긴 하지만 이 고객이 실제 워크로드에서 어떠한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 나가는지, 이런 과정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상의 고객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레거시한 아키텍처는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그 레거시한 아키텍처를 좀 더 개선된 형태로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특히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텍스트렉트라든가 랩튠, 그리고 이제 검색을 위한 엘렉서치 서비스 같은 걸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런 거 중심으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 AWS상에서 배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동작이 되는지 약간 데모를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시작에 앞서 제가 오프라인이었으면 보통 이렇게 퀴즈를 내고 좀 반응을 보는데, 일단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 1초 정도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제 명함의 사이즈거든요. 가로 90mm, 세로 50mm, 그러니까 9cm, 5cm죠. 제가 이제 AWS 입사한 이후에 이 명함을 가지고 실제 이제 명함을 주고받았던 고객들이 한 120명쯤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오프라인 미팅을 자주 못 가서 이 정도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만나뵌 분들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옥텐버라고 하는 회사도 이러한 어떤 그 작은 명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에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 회사인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저런 명함을 주고받음으로써 이제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텐데,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자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옥텐버는 저러한 그 자산을 어떻게 하면 최대화 시킬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고민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옥텐버의 이제 경쟁사로 이제 리멤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거의 2019년도에 이제 저러한 그 발표들을 하게 됩니다. 눈에 띄는 단어는 결국에는 이제 한국판 링크드인을 만들겠다, 이런 의도인 건데요. 즉 이제 명함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어떤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까지 발전을 시키겠다. 이제 이러한 그 포부를 가지고 경쟁사는 이제 이렇게 막 계획을 발표를 하니까, 옥텐버 경우에도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역시 어떤 저렇게 링크드인처럼 그 소셜 네트워크 분석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면 그 개선을 시킬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을 잠깐 잘 들여다보면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클라이언트 앱이라든가 아니면 저 브라우저에서 이제 그 사진으로 찍은 어떤 명함을 이렇게 업로드를 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이 실제 어떤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이제 사람이 직접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서 이제 글자를 추출해서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글자는 이제 RDS 같은 데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 앱에서 어떤 검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제 직장명이라든가 아니면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룹핑을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할 때 결국에는 동일한 서버에서 이 RDB를 조회를 해서 이제 그 결과를 리턴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 일단 그 사람이 그 명암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도는 높아질지 모르겠지만 이제 만약에 그 명암 수가 정말 많아졌다.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다 했을 때는 이제 그 확장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명암을 업로드하는 서버랑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는 서버가 이제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모노리틱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배포하거나 운영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더구나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런 명암을 검색하거나 아니면 명암을 인식하는 것 외에도 저런 명암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이 서버 한 대에서 다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인맥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이런 추천 서비스까지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런 모노리틱 구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려워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이제 AWS 솔루션 아키텍트와 함께 이제 고민해 본 결과 이제 이러한 그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화이트보딩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아키텍처는 이제 2B에서 보이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그 맨 위에 라인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벌써 3개의 라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모노리틱 형태로 그 명암을 업로드하거나 검색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서버로 합쳐졌는데 이거 이제 그 분리를 하려고 저런 형태로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추천 서비스까지 어떤 식으로 그 확장을 시킬 수 있을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별도의 서버로 또 이렇게 구성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그 가이드를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사용한 그 서비스들이 첫 번째 라인에서 보이는 텍스트렉트 즉 명암을 자동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서비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RDB로도 충분히 검색할 수 있겠었지만 이제 좀 더 복잡한 쿼리를 처리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RDB로 그 쿼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인덱스를 많이 걸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작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또한 이제 그 쿼리 조건이 복잡해지면 그 인덱스를 잘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검색에 특화된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검색의 성능이랑 품질을 올리자. 그런 의도로 이제 일렉서치 같은 그런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같은 그런 그 그래프 분석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옥템버 자체가 이렇게 규모가 큰 회사도 아니고 이제 막 성장을 해가고 나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떤 그래프 분석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리소스가 그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만약에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가공하거나 조작만 할 수 있어도 간단하게 어떤 추천이라든가 아니면 그래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사용하면 어떨까 해서 저 넵튠이라는 그래프 DB를 이제 도입을 하도록 제가 이제 권장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서비스를 하나씩 보면서 그 좀 더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맨 먼저 이제 텍스트렉트에서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텍스트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PDF로 된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JPG나 PNG와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 형태의 그 파일들을 텍스트렉트로 이제 보내주면 텍스트렉트가 이제 맨 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그 어떤 그 텍스트 형태만 되어 있는 거라면 거기에서 정확하게 이제 텍스트를 다 이렇게 추출해내고 두 번째로 저렇게 테이블처럼 어떤 구조화된 형태라고 한다면 그런 구조를 그 구조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즉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 데이, 엔드 데이, 뭐 employee name 이런 같은 이제 컬럼 이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런 그 폼 같은 형식이 있죠. 저희가 어떤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신청을 할 때 이런 식의 그 폼 형태에 되어 있는 그런 문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작성된 문서에서도 이런 구조를 그대로 이제 그 유지를 하면서 텍스트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뭐 사진에 있는 그 글자만 뽑는 게 아니라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사진에 담겨져 있는 그 텍스트들의 구조까지도 유지한 채로 뽑아준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명함을 자동 인식할 때 저 텍스트렉트를 사용할 건데, 그럼 어떤 식으로 그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맨 먼저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명함을 그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는 RDS를 썼다면, 이제, RDS가 아니라 어떤 그 이미지 저장소 같은 그런 파일 서버를 썼다면, 그 AWS에서는 여러 가지 그 파일 형태들을 모두 다 저장할 수 있는 S3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명함을 S3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3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의 타입이 텍스트이거나 아니면 이제 비디오이거나 아니면 저 JPG 같은 이미지 등 이거 상관없이 그 어떤 형태의 파일들인지 그 다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 이미지 그 이미지 형태의 그 명함 사진도 그냥 S3에 바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장소 자체를 어떤 파일 서버 형태가 아니라 S3를 이제 파일 서버로 활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서 S3에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제 S3에 저장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즉 파일을 가지고, 즉 텍스트렉트가 이제 그 명함의 내용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죠. 즉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직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정보들을 이렇게 추출을 해서 그걸 이제 제이슨 형태의 포맷으로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좀 사람이 인식할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 쉬운 형태의 어떤 스키마 정보를 최대한 유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포맷으로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S3 저장을 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저 이제 그 텍스트렉트를 그 호출할 때 텍스트렉트는 저희가 API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람다에서 저 텍스트렉트를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그 람다를 도입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기에 뭐 EC2라든가 아니면 뭐 빈즈토크나 아니면 뭐 ECS나 EKS 같은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람다를 선택한 이유는 가능하면 이제 운영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러려면 굳이 이제 어떤 서버를 저희가 그 띄워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떤 서버리스 형태로 이제 전환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람다를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람다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만 그 동작을 하고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즉 요청이 없을 때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 면에서도 상당히 그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아마 이제 그 저 이미지를 어떻게 S3로 안전하게 업로드를 할 거냐. 그리고 저게 저 S3로 데이터를 넘길 때 이게 아무나 S3로 데이터를 넣게 하면 안 되니까 뭔가 인증을 받은 사람만이 S3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게이트 키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을 하시면 이런 엔드포인트 같은 그 레스트풀한 어떤 그 엔드포인트라든가 이런 형태의 그 뭐랄까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 API 게이트웨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저희 AWS 제공하는 뭐 S3라든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든가 그리고 또 남드라 같은 거와 바로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파일을 올릴 때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S3로 이렇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놓으면 이제 API 게이트웨이 쪽에서만 저 S3에 쓸 수 있는 권한을 그 부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증받은 사람들, 즉 IAM 유저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코그니토 같은 AWS의 어떤 인증 시스템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증받은 사람만이 저 S3에 그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S3에 이렇게 데이터 그러면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됐을 텐데, 그러면 저 파일이 업로드 됐다는 거를 그럼 어떻게 저 텍스트레트를 호출하는 남다 쪽으로 그 이벤트를 줄 수가 있을까? 즉 트리거를 시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즉 이제 S3의 데이터가 오면 이제 그 S3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의 그 패스, 즉 이것만 이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텍스트레트가 그 이미지를 바로 읽어서 처리하면 될 텐데,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저 그 S3에 파일이 업로드되면 이제 S3 오브젝트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이벤트를 이제 람다가 또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3 오브젝트 크리에이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때 람다가 호출이 되고, 그 람다가 저 S3 오브젝트 크리에이션 이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오브젝트의 패스 정보만 이제 그 이 텍스트레트를 호출하는 이 람다 쪽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는 거죠. 물론 이 람다가, 즉 텍스트레트를 호출하는 이쪽에 있는 람다가 바로 S3의 그 오브젝트 크리에이션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중간에 이런 람다를 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냐면, 만약에 이쪽에 그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트래픽이 엄청 많이 몰리는 거예요, 갑자기. 즉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 명함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미지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 텍스트레트를 호출하는 이 람다로 바로 이벤트를 그 던져서 처리하게끔 하면 이 텍스트레트가 그 엄청 많이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그 텍스트레트를 호출하는 그 어떤 리밋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그 리밋을 넘어가는 리퀘스트가 온다. 그러면 이게 처리가 되지 않고 이제 그러니까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실패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이미지가 올라왔다는 이벤트를 받아서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만 뽑아가지고 이런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같은 이제 버퍼 역할을 하는 이런 스트림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림 스토리지에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트림 스토리지를 이 텍스트레트를 호출하는 람다가 읽어가지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이쪽에서 아무리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스트림 스토리지 역할을 하는 이쪽에 그러니까 버퍼 역할을 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 데이터가 쌓일 뿐이지 이쪽에는 큰 영향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쪽에 어떤 그 버그가 있어가지고 버전을 좀 바꿔야 된다든가 버그 픽스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기능 개선을 위해서 그 버전업을 하고 싶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면 새로운 버전의 람다를 띄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버퍼가 있게 되면 이쪽이 어떤 버전이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 될 때 중단이 되겠잖아요. 중단이 되더라도 계속 들어오는 데이터는 여기에 계속 쌓이고 그 다음에 이쪽 람다가 새로 동작을 하면 그때 마지막으로 처리했던 데이터 이후부터 쭉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실시간, 그러니까 즉 그 운영 중에서도 뭔가 셧다운 시간을 따로 이렇게 둔 다음에 변경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바로바로 가능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 사진이 업로드됐다는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람다와 그다음에 실제 그 텍스트레트로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 람다를 이제 분리를 하고 그 사이에 버퍼 역할을 하는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을 도입하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비동기적으로 처리하게끔, 즉 이벤트 드리븐하게 아키텍처를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 이벤트의 상태가 변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디버깅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저장할 수 있도록, 즉 이벤트의 상태가 변하는 거, 즉 이미지가 업로드 됐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키네시스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미지가 그 텍스트레트를 통과를 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놨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이제 DynamoDB를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DynamoDB에 이제 사용자들이 업로드한 그 이미지의 그 이름이라든가 이미지 파일 이름하고 그게 어느 S3 버킷에 저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 지금 텍스트렉트는 처리가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완료가 된 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은 언제인지, 이제 이런 정보들을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를, 즉 명암 이미지를 자동 인식해서 텍스트를 뽑아내는 이런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는데, 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일렉서치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렉서치 서비스는 이제 그 많이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보통 검색하면 이제 솔라 아니면 오픈소스로는 일렉서치 서비스, 일렉서치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제 일렉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데이터를 인덱스를 샤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성능도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메이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일렉서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렉서치 서비스를 어떤 EC2라든가 아니면 EKS 아니면 ECS 같은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어려운 점들이 이제 보안 같은 것들, 즉 액세스 컨트롤 어떻게 할 거냐, 즉 권한 있는 사람만이 좀 저 일렉서치 서비스에 좀 접근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명령어들을 실행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리고 일렉서치 서비스 자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신경을 쓰셔야 될 텐데, 이제 AWS에서 제공하는 그런 메인 서비스 형태를 사용하시면 그게 저희가 기존에 저희들이 모니터링 서비스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권한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IAM이랑 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운영 부담이라든가 이 설치에 관련해서 좀 더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맨 위에 라인, 즉 이제 저희가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 마지막에 텍스트 정보가 JSON 형태로 이제 S3에 떨어지겠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러면 일렉서치에, 즉 사용자가 그 업로드를 한 그 명암 이미지가 이제 에서 저희가 그 텍스트를 뽑았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그 검색 서버에 반영이 돼가지고 검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렉서치 그 서비스에 저희가 이제 그 명암에서 뽑은 텍스트 데이터들을 이렇게 색인을 해야 될 텐데, 그 색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쪽 명암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 S3에도 저장을 하지만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쪽으로 또 이제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읽어온 다음에 바로 이제 일렉서치 서비스에 저희가 색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일렉서치 서비스에 색인을 하는 방법은 기존에 이제 람다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그 람다에서 직접 일렉서치 서비스에 이제 색인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람다에 대한 코드를 또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편하게 하신다면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 같은 거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일렉서치 서비스에 바로 색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색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색인한 문서는 그 색인한 문서 자체를 또 별도로 S3에 백업을 해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S3는 최초에 그 텍스트렉트에서 나온 문서를 그대로 이렇게 백업을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S3는 이제 일렉서치에 그 일렉스틱 서치에 그 들어가는 문서를 그대로 이제 백업을 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데이터 플로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검색 서버를 만들겠다. 그러면 방법은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바로 일렉서치 서비스로 이렇게 그 바로 붙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그 가능은 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저희가 이제 검색을 할 때 검색을 한 이후에 후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즉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가서
뭔가 랭킹을 다시 조종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필터링을 한다든가 가령 뭔가 그 성인 키워드 같은 게 있다면 그게 좀 안 보이도록 필터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러한 앞단에 그 서버가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역시 EC2라든가 ECS 같은 EKS 같은 컨테이너로 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람다랑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이런 서버리스 형태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람다가 비즈니스 로직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거기 그 실제 검색 쿼리는 이 람다가 이렇게 일렉서치 서비스에 호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또 이렇게 구성을 함으로써 이쪽의 클라이언트들이 일렉서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모두 다 부여할 필요가 없거든요. 즉, 이 람다만 일렉서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면 되기 때문에 보안상으로도 상당히 유리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캐싱을 하는 거죠. 즉, 빈번하게 요청하는 그런 그 쿼리에 대해서는 이제 물론 일렉서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캐시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렉서치에서 사용하는 메모리랑 캐시랑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렉서치 속에 좀 더 그 뭐랄까 부하가 더 가니까 그 부분을 약간 별도의 외부에 있는 이런 캐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하도록 일렉스틱 캐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렉스틱 캐시는 저희가 이제 메인 캐시라든가 아니면 레디스 두 가지 종류를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기 좀 편한 것들 그런 걸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그 검색까지 그 구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저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그 사내에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특별한 어떤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저희가 DB에 쿼리를 하듯이 이렇게 쿼리 같은 걸 하면 손쉽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은 없을까? 이제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데이터를 어떤 테이블 형태로 그 데이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제 포링키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 모델링을 갖고 있다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 자체를 그래프로 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의 구성 요소로 본다면 이러한 이렇게 생긴 것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긴 것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버텍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버텍스들끼리의 그 연결 관계 그러니까 선을 저희가 엣지라고 하는데 즉 그러니까 객체와 객체 간에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 사이에 이제 선을 그어가지고 관계가 있다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모델링한 게 이제 그래프 데이터 모델링 방식이고 그런 식의 데이터 모델링을 이렇게 잘 지원해주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비스가 이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데 AWS에서는 이제 넵튠이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그래서 저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면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이런 소셜 네트워킹 같은 즉 사람들과 관계를 약간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쉽게 분석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관계들이 그 그래프 형태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쉽게 추천 서버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보통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고 할 때 내가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친구한테 어떤 걸 사면 좋아? 아니면 어떤 책이 좋아? 어떤 영화가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듯이 즉 이런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에서 이제 약간 한 단계씩 건너가지고 어떤 상품을 추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동일한 인물이라면 동일한 인물은 그래프상에서 하나의 버텍스로만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두 개의 버텍스로 표시가 됐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뭔가 그 한쪽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큰 거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프로드 디텍션 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단순하게 이런 개체와 개체 간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그 지식 체계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로 본다면 각 국가의 그 도시와 그다음에 그 국가의 어떤 그러니까 유명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관계들을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저희가 보고 이제 날리지 그래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런 날리지 그래프를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그 관계들을 좀 쉽게 그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런 그 넵튠과 같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 시스템을 만들고 이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다른 사람을 추천해주고 싶은, 즉 그 링크드인처럼 뭔가 우리 회사에 아니면 다른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이렇게 좀 채용 공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추천을 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인맥 추천 서비스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시도를 하려고 이제 넵튠을 도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찬가지로 일단 이미지 형태로 들어온 명함에서 저희가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면 그 정보가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으로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리고 그 정보를 마찬가지로 이제 넵튠에다가 이제 그 넣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이때는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는 지금은 쓸 수가 없는 게 그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올스의 데스티네이션으로는 넵튠이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람다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넵튠에 이제 이렇게 그 인서트를 해주는 그런 람다 함수를 하나 만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넵튠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추천 서비스를 만들겠다. 그러면 검색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제 넵튠에 바로 질의를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을 만들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 로직이 들어간 서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람다가 넵튠에 이제 그 쿼리를 날리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렉스 캐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 쿼리 그러니까 자주 들어오는 쿼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캐싱을 해놓고 좀 더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텍스트랙트, 그 다음에 일렉서치, 그리고 넵튠 이 세 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저희가 기존의 그 레거시 아키텍처를 조금 더 그 개선을 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레거시 아키텍처를 보여드릴 때 세 가지 페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명암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자동으로 그 인식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이 첫 번째 텍스트랙트를 사용하는 이 첫 번째 라인에서 그걸 해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명암을 인식하는 그런 서버랑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색을 하는 서버가 하나로 이렇게 모노리틱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추후에 우리가 어떤 인맥 추천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배포를 하려면 기존의 모노리틱한 그런 서버에다가 코드를 이제 그 추가한 다음에 배포를 하는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운영하고 배포가 좀 힘들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특히나 만약에 팀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아키텍처를 개선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한 방법이 지금 이렇게 맨 위에 라인은 이제 명암 이미지 처리하게끔 이렇게 따로 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처리하게끔 만들었고, 마찬가지로 검색 서비스는 검색 서비스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레이어를 또 두고, 또 그 세 번째 인맥 추천 서비스는 이제 넵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즉 이 명암을 처리하는 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검색 서비스를 하는 팀이 있고 추천 서비스를 하는 팀이 있다고 하면 서로가
간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 이쪽에서 그 명함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뭔가 배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검색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로 추천 서비스를 배포한다고 이 명함 처리하는 쪽이 뭔가 이렇게 중단을 해야 된다든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이 세 가지의 서비스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은 거죠. 예. 물론 이제 명함 처리가 안 되면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검색이라든가 추천이 안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이터들로는 검색이랑 추천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약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약간 구성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프라인과 그 분석력 솔루션은 어떤 거 쓸 거냐. 그거를 이제 랩튠을 중심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지가 그 명함 이미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정보를 뽑고 그 정보를 최종적으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넵튠이라고 하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넵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럴싸해 보이긴 한데 정말로 저 아키텍처가 충분히 뛰어난지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는지 이런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평가를 하려면 어떤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평가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을 저 AWS에서 제시한 방법이 Well Architected 그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어요. 이 Well Architected 프레임워크는 저희가 5가지 관점에서 이제 설계한 아키텍처를 이제 실제로 구현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를 그 5가지 관점에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관점마다, 즉 5가지 관점이 있다면 각각의 관점마다 이제 그 질문 리스트가 있고, 그 질문 리스트를 그 질문을 해가면서 이제 아키텍처가 잘 설계가 된 건지, 잘 동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운영에 대한 효율성, 즉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 덜 힘들게 하느냐, 장애 처리라든가 아니면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 자동화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reliability. 이거는 이제 만약에 그 지진이라든가 뭐 해일이라든가 이런 그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우리의 서비스는 이렇게 다운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이제 이런 식의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퍼포먼스 에피션시, 즉 성능인 거죠. 정말 이 아키텍처가 그 트래픽이 많아지거나 이랬을 때도 그 최대한의 성능을 잘 내는지. 그리고 그 네 번째는 비용 최적화 문제예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온프레미스에서 구성을 한다면 온프레미스는 이미 구입한 장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그 장비를 오히려 놀리는 게 어떻게 보면 비용의 낭비일 수가 있는 거지만 AWS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때는 결국은 안 쓰는 게 비용을 아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쓸 때는 쓰고 아낄 수 있는 데는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그래서 아키텍처 관점에서도 저런 그 처음에 아키텍처 설계할 때부터 저런 이제 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는지도 같이 고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보안. 예,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예, 이렇게 5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아키텍처를 평가를 해보고 그 결과 이게 이제 웰 아키텍트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이 아키텍처는 과연 웰 아키텍트인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서버리스 형태나 아니면 매니드 서비스 형태의 제가 서비스를 사용을 했거든요. 즉 람다 같은 경우나 이거는 서버리스고, 그 다음에 일렉서치 서비스는 일렉스트 캐시나 넵튠 같은 경우는 매니드 서비스고, 그 다음에 텍스트렉트나 텍스트렉트 같은 건 API 형태로 그냥 갖다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나 키네시스 같은 거는 모두 다 그 메이드 서비스 형태이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어떤 EC2 인스턴스를 그 띄워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 관점에서는 AWS 사용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어베일러비티 존을 두 개 이상 사용을 하시게 되잖아요. 즉 한쪽에 어베일러비티 존, 즉 한쪽의 데이터 센터 그룹에서 장애가 나더라도 다른 쪽 데이터 센터 그룹에서는 동작할 수 있도록. 예,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어베일러비티 존을 두 개 이상으로 배포를 하게 되고 특히나 어떤 서버리스 형태의 이런 서비스들, 그 다음에 메이드 서비스의 이런 서비스들, S3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멀티 에이지를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멀티 에이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성능은 어떠냐? 성능은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동으로 이미지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래픽이 그 많이 늘어났을 때 그러면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이벤트가 많이 발생할 때마다 람더는 자동으로 오토 스캐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그 검색 그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이 서버라든가 그 추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이런 서버들 역시 즉 람다로 구현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토 스캐닝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키네시스 데이터 파이어스라든가 이런 데이터 스트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분하게 샤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이제 그 트래픽이 많아졌을 때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확장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퍼포먼스도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 대비 훨씬 더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용 면에서 살펴보면, 비용 면에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람다를 많이 썼던 이유가, 그리고 이런 서버리스 형태, 메이드 서비스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썼던 이유가 단순하게 그 저희가 EC2를 사용했을 때, 즉 사용한 만큼 돈을 낸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즉 서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이런 그 람다 같은 거를 사용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람다가 그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비용이 안 나갑니다. 하지만 만약에 EC2나 컨테이너 형태로 띄워놓게 되면 그 컨테이너라든가 EC2가 떠 있을 때, 온디맨드로 떠 있을 때 그 비용이 그냥 사용하지 않더라도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그 최적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단순히 비용을 어떤 뭐랄까 그렇게 서버를 사용하는 그 비용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운영 관점하고도 좀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서비스들을 EC2 위에 그냥 이스토어 같은 그런 서버 위에 오픈소스라든가 아니면 뭔가 그 서드파트 솔루션을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 다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관리를 한다고 치면은 그런 이제 관리 비용이 상당히 커지는데 대부분 이런 메인 서비스, 일렉서치 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이라든가 그 텍스트렉터 같은 이런 메이드 서비스 형태를 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관리 비용이 그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 비용이 이제 상당히 작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최적화도 이제 그 잘 돼 있는 거라고 이제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보안 역시 그 중간중간에 설명을 들었듯이 대부분 메이드 서비스나 아니면 서버리스 형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침투할 수 만한 경로가 없는 거죠. 예, 서버 자체가 실제 외부에는 노출이 안 될 테니까요. 예, 그런 면에서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제가 그리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람다라든가 이 텍스트렉트를 호출하는 그 이런 람다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부로 노출을 하는 부분은 이런 API 게이트웨이만 노출을 하고 사실상 나머지 이런 그 솔루션들은 다 그 프라이빗 서브넷 안으로 즉 이제 VPC를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로 노출을 해야 될 이런 API 게이트웨이들만 퍼블릭으로 구성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 또 보안이 한층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설계한 아키텍처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5가지 관점에서 충분히 그 잘 설계된 거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데모가 있는데
데모 시나리오를 먼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모에서는 그 명함을 넣고 그 명함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줄 건데, 이런 형태의 명함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있고 직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소 그리고 이제 전화번호 같은 이런 정보들이 있고 이메일이랑,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는 먼저 그 저희가 옥템버라고 하는 그 앱에 이제 그 가입을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라는 사람이 가입을 했고 포비라는 사람이 가입, 그리고 뽀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입한 사람들은 자기의 명함을 이미 이제 등록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 가입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받은 명함이라든가 알고 있는 사람의 명함을 이렇게 그 이게 다시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그 관계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이때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추천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포비라는 사람한테 추천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런 과정을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포비는 이제 뽀로로라는 사람의 명함을 등록을 했는데, 뽀로로는 해리랑 크롱이라는 사람의 그 명함을 등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비는 이제 뽀로로를 통해서 해리랑 크롱 같은 사람을 이제 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을 추천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뽀로로는 에디라는 사람을 이제 등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에디는 크롱하고 해리를 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추천이 되는 거죠. 저 두 사람이. 그래서 제가 이제 데모는 직접 보여드리긴 어려워서 그 시연한 화면 영상을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맨 먼저 저희가 이제 알려드린 그 GitHub 주소에서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이제 CDK로 이제 배포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과거에 찍은 영상이라서 CDK 버전이 좀 낮은데, 지금은 최신 버전으로 제가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그냥 최신 버전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CDK로 실제 배포를 할 때 저희가 저런 공통된 라이브러리를 저장하는 S3 버킷이 좀 필요해서, 그거를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버킷을 역자로 환경 변수라든가 아니면 CDK에서 사용하는 그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밸리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넘겨주면 CDK에서 저런 형태의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저렇게 만들어진 클라우드 포메이션 파일이 바로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넘어가서 실제 그 AWS 서비스들이 하나씩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시면 지금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런 서비스들이 하나씩 생성되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보이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가 이제 프로비전 되는 시간은 지금보다 훨씬 길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데모를 위해서 제가 좀 이렇게 편집을 한 거고, 그리고 저기 옥템버 비즈카드라고 하는 여기가 실제 그 저장할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 그리고 람다 펑션들, 그리고 일렉서치 서비스, 넵튠. 그래서 넵튠의 지금 프라이머리,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다이나모DB 이렇게 모두, 그리고 이제 일렉스 캐시도 검색 쪽하고 그 넵튠용 이렇게 두 가지가 다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API 게이트 먼저 보면, 이제 이거는 그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API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저 주소를 복사를 해와서 제가 포스트맨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 이미지를 등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 S3 위치에다가 비즈카드 로우 이미지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에, 그 다음에 에디
그 명함을 이제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body로 이제 명함 한 장을, 저 이미지를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IAM 그 유저를, 그러니까 롤 같은 걸 활용을 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서비스에 개발하신다면 이제 코그니토 같은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간단하게 IAM 롤을 그러니까 IAM 유저 롤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명함을 보내면 이제 명함이 들어갔다는 그런 결과값을 보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저 로우 이미지라고 해서 명함이 한 장 들어갔죠. 그리고 DynamoDB는 명함이 들어갔기 때문에 들어간 위치랑 이제 그런 정보들이 쌓이고, 그리고 이제 그 텍스트렉스에서 텍스트 데이터가 뽑히면 저 일렉서치에 저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들어간 이미지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면 AD가 김씨였기 때문에 김으로 검색을 해보면, 예, 제가 다른 명함들도 저런 식으로 다 이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등록하는 거 보여드렸던 거고, 그러면 검색을 하면 이렇게 이제 검색 결과가 보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그러면 아까 시나리오에서 보여드렸던 포비라는 사람의 누구를 추천해주면 좋을지 이렇게 해보면 헬이랑 크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에디라는 사람의 추천을 해보면 포로로랑 이제 로디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제 실제 그 프로비저닝 되는 거, 그리고 명함이 등록되는 거, 그 다음에 그 검색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추천까지 되는 부분, 이걸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리고 저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가 전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말씀 더 드리고 싶은 말이, 실제로 AWS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한 170개가 넘는 서비스들 가지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각각 잘 조립할 수 있으면 그 엄청나게 예쁜 저런 집이라든가 아니면 성,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성, 그러니까 어떤 솔루션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약간 그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만들고 싶은 것들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세션을 들으시고, 그리고 또 돌아가셔서 핸즈온 하실 때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써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이제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성민이었고요. 이상입니다.